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스입니다. 네,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주의보를 주면서 확진자들이 꾸준히 더 늘어나고 정말 가정도 긴장되고 온 사회도 나라가 다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돌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컨설팅 3차를 하면서 그 선생님들 곧 9월에 창업을 앞뒀고 또 기분 좋게 오셨거든요. 계약을 했다고 상가 계약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 안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딱히 크게 손볼 곳이 없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것이 좀 세이빙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 어쨌든 고민이 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하다 보면 프랜차이즈를 거의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신 선생님들이 거의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한 30%는 실력들이 너무 출중하세요. 제가 정말 저의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출중하셔서 이분들에게 물론 제가 영어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왜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수익까지 내지 못하는 걸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시면 좀 인컴이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맞는 고수익을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대부분 지금 현재 뭐 한 500, 600 정도 수익이 이미 구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은 그 이상의 돌뿌리를 넘고 싶은 거죠. 예,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너무 출중하신 분들은 제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저에게 영어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운영 노하우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먼저 간 선배로서 20년 이상 한 선배로서 또 프랜차이즈도 좀 다양하게 해본 경험을 앞서서 좀 조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컨설팅 마무리를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시면 이제 초기에는 잘 감을 못 잡으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뭐 2000세대 이상 혹은 3000세대 이상 쪽으로 제가 이사를 가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적지 않은 질문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제니 선생님도 저도 700세대, 800세대도 안 돼요. 700세대 조금 더 넘거든요. 그리고는 뒤로는 타운하우스가 좀 받쳐주고 정말 2000세대긴커녕 아마 1300세대도 안 될걸요. 그 지역에서 제가 정말 또 이렇게 오랫동안 제2의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제가 보통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곳에서 한 13년을 했고요. 지금이 두 번째거든요. 저는 두 번째 왔을 때는 내가 이 지역에서 뭐 더 큰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있던 곳에 너무나 열악하고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내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열악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너무나 잘 되던 그 교습소를 접고 제가 이곳에 왔어요. 왔을 때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4개월 동안 제로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고 또 기존의 그 프랜차이즈들을 제가 그대로 데리고 왔는데 연결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적인 저의 그런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지역 텃세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지역에서 이미 기존에 그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망하신 분을 자리를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정보가 없었죠. 그랬을 때 저는 도안이면 뭐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했는데 단 한 명도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입회하지 않았고 그 사연이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 정말 3000% 빠지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절대로 환경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무엇을 먼저 보냐면 제가 항상 눈이 강조하는 건요. 방향입니다. 방향인데 무슨 방향이냐?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너무 많다 그랬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예비 원장님들도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내가 성공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먼저는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잘 보시면 이 어려운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오고 있어요. 뭐 97년도 IMF 지나서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를 또 10년 후에 우리가 당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또 맞이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일단 원장님들께서 예비 창업자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Q&A를 해보면 저는 실력은 충분한데 일단 내가 내 이름으로 걸고 하기에는 남이 못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랜차이즈를 걸고 시작하다가 제가 좀 더 적응이 되고 뭔가 그 일의 패턴이 충분히 알을 때 저는 제 브랜드로 런칭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국 원장님들께서는 독자적인 운영을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불안하니까 어떤 A든 B든 C든 그 프랜차이즈를 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내가 그 프랜차이즈를 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지출이 나가고 얼마만큼의 책값이 나가고 내가 의무 할당이 얼마인지를 학생 한 명당이죠. 예, 그거를 좀 더 정확하고 계산적으로 했을 때 과연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어쨌든 인생은 정면 승부수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미나를 굉장히 여러 차례 했잖아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계시는데 하나같이 왜 올까요? 예, 안 되니까 그 돌뿌리 구간을 넘고 싶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조언도 듣고 뭔가 정말 굵직한 그런 팁 좀 얻어가려고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럼 망하냐? 그게 아니라 저의 얘기는 프랜차이즈를 선생님들께서 끼고 처음에 스타트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 조건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타사 교재를 써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시고 우리 프랜차이즈를 기본 가맹으로 하되 타사 어떤 교재를 써도 무방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한번 골라 보셔서 처음 스타트를 운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정면 승부수를 던져서 결국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것도 읽어야 하고 내가 정말 뭐 사회 봉사단체가 아닌 이상에는 선생님들이 똑같은 시간 대비 왜 저렇게 수익이 다른지 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서 제 영상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과연 A라는 프랜차이즈를 받았을 때 이들이 원하는 조건이 뭔지,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출혈이 나는 건 과연 무엇인지, 나는 학생들을 좋았고 가르치고 어쨌든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받았을 때 선생님들이 의무 할당이 있다거나 내가 어떤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조금 속된 말이긴 하지만 두 번을 말아먹었다고 본인 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 번째는 절대로 그 실패의 길을 다시 가지 않게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원장님이 계셨거든요. 그 원장님을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조금 외람되지만, 이 선생님은 그 생각대로 그대로 추진하시잖아요. 세 번째 말아먹을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 10년 전에 알고 있던 그런 정보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대화 중에. 그래서 선생님, 오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A라는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내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내가 할당 인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선생님이 그런 그 교재비며 출판사니까요. 그것이 나가는지를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야 돼요. 계산기를 두들겨서 내 학생들이 아직 나가지 않고 진도가 남았는데 내가 의무 할당을 또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세밀히 꼼꼼히 따져보셔서 뭘 줄이라고요?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2번이나 실패하셨는데 세 번째는 정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올바른 정보를 갖고 내가 선택하느냐는 오로지 선생님들의, 원장님들의 몫이긴 하지만, 저는 그 선생님들이 제가 이 지역으로 이사 가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이 지역은 몇천 세대인데 이쪽으로 가서 운영하면 좀 나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좋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상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안 좋은 것은 단 1도 없다 라는 거를 먼저 내 스스로 인식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예, 맞죠? 내가 교습소를, 학원을, 공부방을 운영했다고 해서 안 날 사고가 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내가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해서 저 학부모가 그냥 무난히 지나갈 수 있는데 컴플레인을 했다? 당연히 내가 존재하는 만큼의 일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생사도 달려 있는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아니면 내가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는 이걸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는 구간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왕에 주사위는 던져줬고 내가 곧 창업을 할 예정이야, 곧 창업을 앞두고 있어, 그런 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단 1도 안 좋은 것은 없다. 예, 안 좋은 것은 없다. 이것도 나에게 경험과 축적이 되어서 그런 좋은 걸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안 좋은 일을 겪었을지라도 이 또한 나에게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경험치가 없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배워야죠. 정보가 부족하면 알아야죠. 정보시대인데. 예, 그렇게 원장님들께서 일단은 마음을 먹어주시고, 또 그 지역적인 것 탓하기보다는 꼭 우리 거를 해야 돼 라는 거는 없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더 면밀히 섬세히 알아보고 선생님의 그 판단을 스스로 믿으셔야죠. 어떤 걸 선택했든지 간에.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내가 타사 교재를 써도 무방한지, 이 프랜차이즈는 그것이 굉장한 위력을 나중에 나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프랜차이즈만 고집하면요, 내가 다른 교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얼마나 훌륭한 컨텐츠에 얼마나 훌륭한 교재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렸잖아요. 이쪽을 취하면 이쪽이 부족하고 이쪽을 취하면 오른쪽이 부족하거든요. 그러한 거를 좀 꿰뚫고 향후 내가 어떻게 나갈 거냐, 방향을 잡았을 때 그때 노력을 기하는 거지, 무조건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기서 승부수가 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먼저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서 1인당 내가 얼마를 이 본사에다가 책값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지도 두들겨 봐야 되고, 그럼 내가 타사 교재를 썼을 때도 무방한지, 타사 교재가 얼마에 공급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아셔야 돼요. 왜? 결국은 다 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충 두리뭉실해서 가격 정찰제잖아, 10%밖에 할인 못 받잖아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두운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왕에 제가 공급처도 알려드렸지만 정말 섬세히 면밀히 잘 따져보시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수익의 결과가 다르게, 굉장히 많이 다르게 좌우를 할 것입니다. 향후 또한 그러한 타 교재를 씀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신감이 올라가요. 이 어깨에 힘이 올라가요. 아, 나 프랜차이즈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저가 그랬어요. 20년 전에, 1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불과 정말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프랜차이즈 이거 아니면 저거 막 이렇게 옮겨 탔었어요. 이거 쓰면 이게 부족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안 되겠다. 이걸로는 승부수가 나지 않겠고 이걸로는 내가 월천녀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독자적으로 저는 썼어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나왔을 때 페널티 줍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주십시오. 당신들 본사에서 만든 교재로 학부모가 던진다잖아요. 이 교재 갖고 무슨 영어가 되냐고. 예. 그랬을 때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결국은 제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충분히 줬거든요. 그 학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 안 좋은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너무 쓰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정말 그 상처가 났을 때 그 쓰라린 느낌 있죠.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걸 해야 될지 멘붕도 너무 오래 왔었고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제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결국 자리가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날개를 달 수 있었습니다. 예. 우물 안의 개구리는요, 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안이 가장 안전해. 밖에 나가면 위험해. 정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우물 바깥에 나간 개구리는요, 다시는 우물 안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바깥 세상에 얼마나 큰 세상이 펼쳐지고 기다려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난 두려워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은 좋아요. 예, 그렇게 정말 비빌 언덕의 그런 등받이가 되어서 그렇게 기초를 쌓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타사 교재를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 승부수를 던질 것입니다. 왜? 인생은 결국 홀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와요. 나이가 그냥 마냥 젊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정말 음으로 양으로 좀 득이 되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면 정보를 정말 많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정보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재산으로 아시고 하나하나 타진하셔서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땐 그때는 원장님 자신을 믿으십시오. 예, 그 길이 가장 합당하고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번쯤은
꼭 한번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 늦저녁을 보내고 있거든요. 부디 고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하는 늘 얘기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뛰다가 넘어졌다고 널브러져 있지 않아요. 바로 일어나서 툴툴 털고 또 뜁니다. 이 코로나 사태일지라도 뭐 결국은 창업하실 분은 하실 거고 또 그대로 더 염탐하고 더 고민하고 더 하실 분들도 하시고 가을 학기에 겨울 학기에 뭐 내년 봄에 계속 끊임없이 움직일 분들은 움직일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